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설문 설계 기본서 45쪽. 일단 또 처음에 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9번, 저희 9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우시고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설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문지는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따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 문제를 내어 묻는 질문지이다. 맞죠? 2번 설문지는 응답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응답자가 아니라 조사자와 응답자를 연결해주는 거죠. 틀린 건 2번 조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질문 항목으로 바꾸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한 도구다. 맞죠? 4번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정 수의 질문 항목을 모은 도구이다. 맞습니다. 다음은 2번 설문지 수집 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할 설문지들이 있다. 다음 중 분석에서 제외하는 거죠. 제외되어야 할 설문지가 아닌 것은 1번 설문지 일부가 분실된 경우 당연히 제외됩니다. 2번 설문지의 대부분에 한 번호만 응답했다. 그럴 때도 제외. 3번 설문지의 많은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제외겠죠. 4번 설문지 페이지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경우는 다시 정리만 하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 폐기 안 해도 되죠. 답은 4번. 3번 질문지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한 문항으로 충분한가? 맞죠. 뭐 이중이나 복합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맞고 2번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맞습니다.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고려해야 되죠. 3번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혹시 민감하거나 사적인 내용 꺼리거나 정보 능력이 전달 능력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 고려해야 된다. 4번 장래 주요 관심사 예상 요거는 아니다. 그죠? 답은 4번. 4번 다음 중 질문지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45쪽에 있습니다. 1번 식별자료, 2번 지시사항, 3번 필요정보 수집을 위한 문항, 4번 응답에 대한 강제적 참여 조항 이런 건 없죠.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기본서를 보면 응답에 대한 협조 요청, 그 다음에 식별자료, 3번 지시사항, 4번 질문 문항, 5번 필요정보 수집 문항. 이렇게 우리가 질문지 구성 요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답은 4번. 5번 다음 설명에 대한 설문지 구성 요소는 설문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및 후속 조치 정보가 기록된 부분이다. 조사를 실시한 면접원에 대한 정보와 조사 일지 기록된다. 이거를 우리가 식별자료. 답은 1번. 6번 질문지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지시문의 내용 있어야 되죠.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의 유형, 개방형, 폐쇄형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러나 표본 추출 방법은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4번. 7번 다음 중 질문 작성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특수 용어 사용 피해되죠. 감정적인 용어 사용을 피한다. 이중구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맞죠? 응답 범주를 비대칭적으로 구성. 대칭적으로 해야 되죠. 대칭적. 답은 4번. 8번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문지 작성 이전에 문헌조사, 가설 설정, 표본 결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맞죠? 지시문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의 유형, 질문의 내용 등을 고려 설문지를 설계한다. 맞죠? 3번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의 설계 과정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오차는 뭐가 있죠? 표본, 비표본,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죠? 그러나 3번에 지금 설계 과정 세심 이거 뭐죠? 당연히 비표본 오차다. 3번이 틀리죠. 4번 설문지 작성 방법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9번 질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이게 답이 우리가 3번이라고 했는데 답은 2번. 죄송합니다. 2번. 질문지는 한 번 실시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가 실릴 수 있도록 작성한다.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죠? 적절한 양이죠. 맞게 하는 거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아니다. 틀린 질문. 2번 필요한 정보의 종류, 측정 방법, 분석할 내용, 분석의 기법까지 모두 고려된 상황에서 질문지를 작성한다. 이게 맞습니다. 3번 질문지 작성에는 일정한 원리와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신중하게 작성한다. 여기 이제 또 틀리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질문지 작성에는 뭐 똑같은 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정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게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동일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도 설문지의 분량은 가급적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질문사항 외에 다른 요소들은 설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죠. 뭐 다른 요소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답은 2번.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 2번. 10번 질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과정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46조 기본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정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 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형태 그 다음에 개별 항목을 결정을 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질문 순서를 결정해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초안을 완성, 일곱 번째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질문지를 완성합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은 4번. 저희 또 페이지 46쪽에 기출 체크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 5가지로 나올 때는 필요한 정보 결정, 두 번째 개별 항목 내용 결정, 세 번째 질문 형태 결정, 그죠? 네 번째 질문 순서 결정, 마지막에 설문지 완성. 이렇게 5가지 순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여기
8번째 순서 알아두시고 11번 또 순서 납니다. 이렇게 순서는 또 잘 수리 종류가 결정된 이유죠. 설문지 조사를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가 결정된 이유, 그죠? 질문지 작성 과정, 수집 그 다음에 수집 방법, 질문 내용의 결정, 질문 형태, 마지막에 질문 순서 결정. 이것도 4가지 순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나올 때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 내 형순이다. 내 형순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2번 설문지 작성을 위한 조사 목적 선정 및 파악 이후 진행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개분축이라고 했죠. 개분축. 그래서 개념적 모형, 개념적 모형, 그 다음에 분석 모형, 그 다음에 측정 모형. 개념적 모형은 뭐다?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구조화한다. 명확하게 구조화. 요 내용이 나오면 개념적 모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은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한다. 측정 모형 마지막은 뭐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또는 응답 항목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순서 알아두시고 내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분축. 그래서 명확하게 구조화, 그다음에 실제 구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체화. 그래서 요거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13번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측정 모형이죠. 측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개념적 모형에 설정한 목적에 맞도록 측정 모형을 수립한다. 맞습니다. 2번 측정 모형을 세우기 전에 우선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맞죠? 조작적 정의. 3번 질문과 응답 항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질문과 응답 형태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4번 개념적 모형에서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실제 구할 수 있는 건 분석 모형이다. 답은 4번. 14번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 모형 정리한 다음표에 기억에서 리을을 바르게 지은 것은 종속 변수가 명목이고 독립이 명목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범주형이죠. 범주형은 우리가 교차 분석만 가능하다. 교차. 그래서 틀리죠. 2번 등간 비율 대 명목. 그러면 하나는 연속형이고 이거는 연속형이고 이거는 범주형이죠. 범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집단이 2개일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 3개 이상. 이때는 우리가 분산 분석을 씁니다. 분산 분석 아노바. 그래서 교차 분석 틀리죠. 세 번째 등간 비율 대 등간 비율, 연속 대 연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변수가 커질 때, 네 번째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쓴다? 회귀 분석을 쓰죠. 회귀 분석. 그래서 세 번째도 틀리고, 네 번째 명목 대 등간 비율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씁니다. 맞는 거죠. 4번, 4번. 15번 질문지 작성 시 개별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장거리가 먼 것은, 아까 우리 풀어본 3번과 유사하죠. 3번과 유사한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맞죠?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가? 맞죠? 이중이나 복합 안 되고. 3번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맞죠? 조사자가 응답의 결과를 예측, 뭐 미래 예측, 이런 건 틀리다. 그죠? 15번에 4번. 16번 질문지 개별 항목 완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한 질문에 2가지 이상의 요소. 당연히 안 되죠. 2번 질문의 용어에는 응답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이 낮은 사람 수준에 맞춰야 된다. 높은 사람 안 되죠. 높은 사람은 안 된다. 맞죠? 3번 질문 내용의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4번 질문지의 용이한 작성을 위해 일정한 방향을 유도한다. 안 되죠. 답은 2번. 17번 일반적인 질문지 작성 원칙, 이거 중요하죠. 계속 요거는 이 파트에서는 질문지의 작성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질문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된다. 맞죠? 2번 한 질문에 한 가지 내용만 포함. 맞죠? 3번 응답지의 각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과학적이며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4번. 8번 질문지 작성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속 나오죠. 1번 연구자의 가치관과 의견이 반영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문장이 짧을수록 좋고 부연 설명이나 단어의 중복 사용이 없어야 되죠. 피해되고. 복합적인 질문은 피하고 2개 이상의 질문 하나로 묶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질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히 구성하고 모호한 질문을 피해야 된다. 맞죠? 답은 1번. 19번 질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 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문장은 완전한 문장. 맞죠? 2번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도록. 맞죠? 3번 질문 문항은 명료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 맞습니다. 4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도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규범적 응답의 억제. 당연히 안됩니다. 답은 4번. 20번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하는 원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항목들이 명확해야 된다. 되도록 짧아야 된다.
편견에 치우친 항목과 용어를 지향한다. 맞죠? 지향 맞죠? 지향은 안 되죠. 지향은 틀린 거다. 지향이 맞다. 4번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을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 21번 질문지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 사용. 맞죠?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4번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답은 4번. 22번 질문지 문항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정장과 캐주얼. 이거는 계속 나오죠.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정장인지 캐주얼인지 같이 파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좋은 질문지가 아니다. 그죠? 니은 무상의료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 비용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은 질문이죠. 뭔가 좀 유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난지 이렇게 하는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 아니다. 디귿 기아는 작년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죠. 문제. 리얼 기아는 기아의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 만족하십니까?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 명확하죠. 괜찮다. 그래서 디귿 리얼. 답은 3번. 23번 다음 기업 조사 설문의 응답 항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귀사는 기업이윤의 몇 %를 재투자하십니까? 가 0%, 나 1에서 10%, 다 10에서 40, 41에서 50 좋죠? 근데 갑자기 100으로 떴네요. 사이가 없네. 51에서 99는 없다. 그래서 포괄성 포함되지 않았죠. 전체가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3번. 24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은 환경오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좀 한정을 했죠. 그러면 뭐죠?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대답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오염, 인근 또 국가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세 가지만 한정했다. 그래서 범주가 넓지 않죠. 답은 2번. 25번 다음 질문의 응답 항목을 가장 적합한 것은 당신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30세 미만 했는데 30 괜찮죠? 30에서 40 또 포함되죠 여기. 땡. 2번 30이야. 30 40 또 40 포함 중복되죠. 땡. 30 미만 30에서 39 40에서 49 50 이상 괜찮죠. 유력하네. 그죠? 4번 30이야. 30에서 39 30 이하는 30이 포함되는 거죠. 30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 땡. 답은 3번. 26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업께서는 현금 서비스 받으신 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가 생활비, 나 교육비, 다 의료비, 라 신용카드 대금, 마 부채 청산, 바 기타. 뭐죠? 교육비도 생활비에 들어갈 수 있고 의료비도 생활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너무 중복돼 있다 느낌이. 그죠? 신용카드 대금도 생활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중복해놨다. 답은 2번. 27번 설문지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명확하죠. 이거 아주 좋습니다.
2번 당신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당신 아버지의 연 수입은 얼마입니까? 한 달 수입은 얼마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3번 미친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면 조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좋지 않다. 다른 용어로 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렇게 좀 문제를 쓰는 게 좋다. 질문 의지를. 4번 어묵과 붕어빵 계속 나오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다 아는 거니까 땡. 답은 1번. 28번 다음 질문 항목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와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죠? 고향.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은 어떻게 쓸 수 있죠?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일 수도 있고 태어난 곳이죠. 태어난 곳. 그죠? 아니면 내가 고향이 느낀 난 여기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고향이야. 자신이 일을 처음 시작한 곳. 뭐 또 다른 걸로 또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한테 고향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당신이 차라리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 그럼 명확하잖아요. 태어난 곳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4번으로 하는 겁니다. 29번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 폭력적 장면과 선정적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주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죠? 폭력적인지 선정적 장면인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죠. 같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중적 질문이 돼버린다. 답은 4번. 30번 다음 질문 문항의 주된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백화점 중에서 귀하가 특정 백화점을 고집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특정 백화점을 고집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죠? 뭐뭐 한다면 우리가 영어로 뭐죠? if절이라고 그러죠. 뭐뭐 한다면 가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임의로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두고 있다. 31번 성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죠? 규범적 응답의 억제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으로 규범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응답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31번에 1번. 32번 다음의 질문 문항의 문제점은 지난 3년 동안 귀대계 가계 지출 중 식생활비와 문화생활비 각 얼마였습니까? 식생활비, 주식비, 부식비, 외식비, 기타, 문화생활비, 신문 잡지 구독비, 전문서적비 너무 자세하죠? 주식비에다가 외식비에다가 너무 자세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지를 구성하면 안 되는 거죠. 33번 질문지 문항 배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작하는 질문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흥미 유발 맞죠? 2번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에 연산작용을 일으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질문들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는 놓습니다. 맞죠? 3번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한다. 당연히 맞죠. 처음부터 막 인적사항 물으면 또 체크 안 하고 또 나갑니다. 4번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좁은 것부터 점차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는 쪽으로 배열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 34번 다음 중 질문 문항의 배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작하는 질문은 응답자의 흥미 유발 맞죠. 2번 개인 사생활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맞죠.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묻는 것이 맞죠. 3번.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응답자 자신도 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답은 3번. 35번. 다음 중 질문지법에서 질문 항목의 배열 순서 틀린 것은 1번. 간단한 내용의 질문이라도 응답자들이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내용의 질문을 가급적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해야죠. 그래, 끝까지 갑니다. 2번. 부담감 없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의 질문은 복잡한 내용의 질문보다 먼저. 맞죠? 3번. 응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질문은 어떻게 하죠? 앞부분에 제시해야 된다. 4번. 비록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항목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 항목은 가능한 질문지의 시작으로 다루면 당연히 체크 안 하고 나갑니다. 그죠? 틀린 질문. 답은 4번. 36번. 어떤 질문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일련의 관련 질문들을 배열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과다. 계속 여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여과 질문. 37번.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조사 나왔네요. 이제 사전조사하면 또 예비조사 반대로 나오겠죠.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응답자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됩니다. 면접 방법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틀리죠. 3번. 사전조사는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맞죠. 사전조사하는 경우 우리가 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죠. 4번. 본조사 응답의 크기가 비슷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방법을 같이 하는 거지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답은 3번. 38번. 설문지 지시문에 들어갈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시문. 당연히 연구 목적을 밝혀야 되죠. 신분 밝혀야 됩니다. 표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지시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응답자의 특성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3번. 39번. 질문지 초안 완성 후 실시하는 사전검사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사전검사 표본수는 본조사와 비슷해야 된다. 그럼 할 필요 없다. 사전검사는 본조사와 조사 방법과 같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방법이 같아야 되는 거다. 3번. 사전검사는 가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사전검사는 본조사 포함시켜 분석한다. 그런 거 아니죠. 답은 2번. 40번. 다음 중 설문지 사전검사 주된 목적은 뭐죠? 질문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2번. 41번.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검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중요하죠. 1번. 응답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맞죠. 2번.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사전검사하는데. 2번. 틀린 건 2번. 응답 거부나 모른다 항목에 표시한 경우가 많은지 여부 검토 맞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순서에 변화가 없는지 검토 맞습니다. 42번. 질문지 작성 과정 중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고 특징이 예비검사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질문 순서가 바뀌었을 때 실질적인 응답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응답이나 기타 응답이 있는지 많은 경우 또 확인도 해야 되죠. 사전검사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답은 1번. 43번. 다음 중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뭐를 쓴다? 많이 이끌어내야 되죠.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겁니다. 1번. 44번. 사전검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문지의 확정 목적이죠.
조사 업무량의 조정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조사 결과를 또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제 조사 관리의 뭐 사전 점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조사는 본 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후 조사 결과는 뭐 비교는 아닙니다. 3번 45번 다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해석 유의사항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입니다. 표집 방법이 확률인지 비확률인지 중요하죠.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적정한지 한번 우리도 체크 당연히 유예되죠.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그 설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중요합니다. 언제 그리고 측정 도구가 신뢰할 건지 신뢰 못할 것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4가지 다 중요하다. 답은 4번. 문제는 다 푸셨고요. 제가 이제 잠깐 넓은 곳에다가 우리 본교재 49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기본서 우리가 5번에 인구 통계학적 배경의 질문을 보면 자료 분류를 위해 하는 질문이 인구 통계학적 질문은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등 당연히 질문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법에 개인 신상을 묻는 이유는 질문지법에 개인 신상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묻는 이유는 뭐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인 독립 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독립 변수 이거를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독립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 그래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할 때 우리가 독립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따라서 우리가 태도 차이를 분석할 때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지법에 개인 신상을 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49쪽 거기다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